네, 안녕하십니까. 하수바둑 인사드립니다. 네, 에, 매일 그 방구석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나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에, 저는 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증권회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다가 이제 홈 트레이딩이라고 에, 주식 선물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컴퓨터 앞에 쪽으로 앉아가지고 담배나 피고 또 무료하니까 소맥 한 잔씩 먹으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예, 올 연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참 약간 우울한 연말이 될 것 같아요. 그 내년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들이 좀 많이 어두워가지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디프레스돼 있습니다.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말이 좀 우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나 또 뭐 이렇게 굳은 날이 있으면 또 햇볕이 또 이렇게 쟤는 또 그런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들 힘내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갖고 여기 이제 주식입니다. 주식 그리프입니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무료하니까 바둑도 많이 두게 되고 그러잖아요. 주식한다고 막 뭐 피 튀기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쩔 때는 좀 릴렉스하게 좀 쉴 때도 있고요. 또 뭐 시간을 갖고 또 싸워야 될, 또 견뎌야 될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 시세만 계속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바둑 같은 것을 많이 둡니다. 제가 이제 바둑은 거의 그 눈대중으로 이렇게 남들 두는 거 한번 보고 뭐 그랬지. 바둑을 뭐 배우거나 바둑의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시 유튜브 같은 거 자주 보세요. 유튜브가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막 사람 낚고 좀 안 좋은 상업적 채널도 있습니다만은 그 옥석을 잘 구분해 갖고 옥석을 좀 구분해서 취사 선택을 하면 아마 유익한 그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바둑은 아마바둑 유튜브에 아마바둑 바푸고라는 채널이 있어요. 뭐 그분이 뭐 그분도 초절정 고수입니다. 도저히 뭐 우리는 그 수를 따라가지 못해요. 겸허한 자세로 또 그분은 또 뭐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바둑 특기생으로 이렇게 바둑 공부를 해 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의 입문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분이 또 뭐 저도 사법고시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군 학사장교로 군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했죠. 증권회사에 취업을 한 거죠. 그렇듯이
아마 바프고님도 아마 그 프로에 입문하려면은 한국 기원의 연구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연구생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바둑을 뭐 압니까? 예. 그러다가 뭐 본인의 뭐 사정으로 뭐 포기를 한 거겠죠. 저도 사법고시를 제 뭐 본인의 제 여러 가지 사정. 예, 그때 당시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그래갖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어요. 그러니까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공부를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예, 아마 박부고님은 어떤 사연으로 그 프로 입문을 포기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여러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에 그 굉장한 그 바둑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 그 프로 구단의 김성룡 구단인가요? 막 그 사람 그 넋두리도 참 그 좋고 뭐 찰지고 재밌어요. 또 뭐 쉬운 바둑이라고도 있고 또 뭐 문원장 여러 채널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가끔 이제 또 보는 게 독학구단이라는 또 채널이 있어요. 예. 그런데 많은 채널들을 이렇게 보지만 바쁘고 채널에서 우리 같은 학업자들에게 조금 그래도 쉽게 뭐 어렵죠. 바쁘고님 뭐 해설도 참 어려워요.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어쩔 때는 막 나는 거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몸은 빨리빨리 막 지나가. 예. 그럼 다시 듣고 다시 들어봐도 막 하기야 뭐 그 채널 운영자가 모든 그 구독자들의 수준에 다 맞춰서 그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계속 그걸 막 설명하면은 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해를 못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 바쁘고 채널이 제일 그 조금 우리 같은 학업자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사람마다 자기 성향이 있어서 뭐 바쁘고 채널을 또 뭐좀 그 채널보다는 저 채널이 더 나아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취향이 있거든요. 성향이 있고. 그런데 저에게는 바쁘고 채널이 상당히 기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네, 뭔 말 하다가 깜빡했네. 이렇게 저 깜빡깜빡해요. 그리고 막 저는 바둑 둘 때 속기 바둑 있잖아요. 뭐 제한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초입기 들어가는 또 그런 게임이 있어요. 나 그런 건 전혀 못 하겠더라고. 커서 클릭하는 것도 굉장히 늦고 뭐 생각하는 것도 뭐 많이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두는 바둑은 도저히 제가 접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좀 바둑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에 아마바둑 바푸고 채널을 자주 보시면 그리고 그분은 막 저급자들하고도 막 바둑을 뒀다가 또 완전히 그 초고수들하고도 두고 그래요. 그러면 초고수 예컨대 뭐 7단에서 9단 이렇게 바둑 두시면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3단에서 5단 이후로 대국을 하시면 조금 따라가겠더라고. 조금 따라가요. 음, 음. 근데 또 그 바쁘고 그분은 1단하고 이렇게 저급자하고 둬도 그 수준에 맞춰서 또 놀아줘요. 근데
상대가 기본을 좀 지키면서 에, 두면은 좀 잔인한 행동을 안 해요. 근데 너무 막 기본 없이 바둑을 두면은 바로 그냥 아주 잔인하게 응징을 해요. 우리 하수들이 항상 당하는 게 상대의 뭐 무리수라거나 뭐 이상한 수에 현혹돼 갖고 많이 당하거든요. 그것을 응징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럴 땐 저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근데 실전에서 또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앞이 캄캄해 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실전에 막상 도우면. 예, 그래서 참 그 바둑은 뭐 한 수 둬 가지고 뭐 졌다고 해서 뭐 열받고 그럴 필요 없고요. 아 내가 어디서 졌는가 그걸 반드시 좀 복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냥 한 수 졌다고 그냥 막 신경질 내고 막 우시우시 하고 그러면 그냥 뭐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졌구나. 뭐 이런 그 반성. 바둑 한 수 두시고 나면은 특히 지고 나면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한번 복기도 해보면서 내가 어디서 뭘 잘못했는가. 네. 그렇게 할 때 그 실전에서의 그 저기 그 유튜브 아마바둑 바쁘고 채널을 저는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계속 바둑 기력은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이상하게 승급이 잘 안 되네요. 승급을 할 타임 되면은 이상한 또 강자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저를 아작내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뒤로부터는 이제 바둑이 무서워갖고 내 수가 없어져 버려요. 다른 분들하고 뒀을 때는 이게 통했는데 막 그걸 완전히 처절하게 응징해 버리면 언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막 계속 하향세를. 그래서 그 타이점에 일단 한다고 해서 잘 두는 거 아니에요. 1단, 2단, 한 4단부터가 나는 조금 중수, 고수 냄새가 나더라고. 3단까지도 뭐 제가 조금 노력하면 3단까지도 한번 가볼 것 같아. 3단이 목표입니다. 지금 1급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1급에서 놀아도 1단들하고 둬도 뭐 많이 이기기도 하는데 아마 승률에서 제가 떨어지니까 1급에 지금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1급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1급에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뭐 굳이 그래서 한번 바둑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1급에서 제가 흑 잡았어요. 네, 제가 불계승 했습니다. 뭐 불계승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불계패 많이 당합니다. 뭐 그러니까 계속 1급에서 놀고 있겠죠. 이상하게 일단이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려고 하면은 정말 강자가 나타나갖고 저를 그냥 아작을 내고 떠나시네. 아, 야 올라 죽겠네. 제가 흑 잡았어요. 흑. 예. 요건 이제 좀 뭐 이게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 하면 맞춰졌죠? 제가 흑이었고 뭐 흑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고수님들은 초반 포석도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 써가면서 포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익숙한 포석. 내가 익숙한. 여기도 뭐 각자 취향인데 그냥 제 우군이 있는 좌변 쪽으로 걸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백이 적군이 있는 진영으로 걸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하수다 보니까 뭐 남이 집이 커 보인다 해가지고 남이 집이 커지면은 그거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원래 이제 좀 뭐 이렇게 좌변 쪽으로 걸치는 바둑도 뭐 되고 이것도 됩니다. 예. 예, 초반 포석은 예. 하수 바둑이라 참 소개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뭐 하수이면서 감히 이런 이제 바둑을 소개하는 이유는 예,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반면교사. 예. 왜냐하면 제가 하는 실수나 제가 하는 그 허접한 수가 대부분의 바둑 두시는 분들도 그렇게 둡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뭐 특별하게 뭐 삐끗한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이런 경우에는 고수님들은 어떻게 두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저도 하변에 뭐 흙 여기를 뭐 이렇게 지킬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벌린 그 자세가 조금 하고 뭐 흙이 백이 막 이렇게 뛰거나 하면은 우하가 굉장히 좀 견고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변 흙 이것은 조금 뭐 가볍게 보고 그냥 우하 3-3을 그냥 바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거 여기 막아줘야 되나요? 막아줘야 살죠. 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런 좀 제가 어디 뭐 바둑교실 같은 데서 뭐 바둑을 배워본 적이 없어갖고 사활로 우리가 흔히 그러거든요. 안 지켜도 될 때를 지키면 정말 이 초반에는 이 정말 광활한 영토에 넓은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엄청난 손해거든요. 안 지켜도 산다. 그 사활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귀중한 한 수를 먼저 다른 데로 선수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후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백은 하변 흙 저는 가볍게 보이는데 거기를 또 그래서 무시했어요. 예. 하변의 흙은 어떻게든 뭐 이런 거 하나 떼어주더라도 뭐 살아나가면 된다라는 기분으로 뒀어요. 큰 자리로 갔고 예. 이게 뭐 맞는지 틀린 여기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백은 여기가 이렇게 흙이 뚫리는 게 싫어서 보통 이렇게 뭐 막고 혹은 이렇게 하고 뭐 내려섭니까? 뭐 했을 때 저도 뭐 이렇게 내려서면 막아줘야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하에 이제 흙은 사는 거죠. 예. 보통 그렇게 두는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제가 이제 뚫고 나가게 해주더라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뭐 다 한 수의 바둑이고 뭐. 예. 좀또 백도 이렇게 답답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좀 뭐
다시 좀 견제 들어왔고 아마 이렇게 이제 백은 하변에 백 뭐 이걸 연결을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빨리 가겠습니다. 뭐. 여기서 저는 어떻게 됩니까? 백이 이렇게 보면은 실리적으로는 제가 실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백은 지금 좌하의 집 모양 이거하고 우하의 흙집은 뭐 퉁친다고 하더라도 그 우변에 백 이거 집 얼마 안 되죠. 그러지만은 이거하고 우변의 백집하고 우상의 흙집하고 또 퉁친다고 치고 네? 그러면은 좌상의 흙이 이게 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다 집은 안 됩니다만은 제가 초반부터 좀 유리한 국면을 잡은 것 같아요. 예, 물론 형세 분석도 제가 흙인데 흙이 31집 유리로 나옵니다. 아무튼 초반에 어찌됐건 간에 제가 좀 유리 국면입니다. 예. 그래서 백도 뭐 그걸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좌변 저렇게 침투해 놓은 건 뭐 당연한 거고 저도 같이 뛰어나갔죠. 왜냐하면은 제 돌만 곤마가 아니고 백두점도 곤마잖아요. 그리고 좌변에 이 백세점도 곤마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흑의 입장에선 곤마가 이게 그 좌변에 이것만 곤마라면은 백은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곤마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바둑은 제가 전략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백은 뭐 양쪽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뭐 한 군데는 뭐 살려주더라도 뭐 한 군데도 뭐 잡으면서 저는 제 집을 벌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백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뭐 이렇게 뭐 우리 바프고님 채널 보면 이런 걸 악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좌상의 흙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잖아요. 뭐 침투 싸움도 없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악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양곤마가 되면 이렇게 좀 사람이 자기가 바빠지고 이렇게 막 상대를 강하게 해주는 악수를 많이 교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바쁘고 채널에서도 이런 경우에 꼭 잡으려고 하지 말고 공격 즉 하면서 자기 실리를 챙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예, 꼭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근데 사람이 이제 적의 약점이 보이면 막 또 잡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예, 여기서 조금 제가 오히려 그 상변의 흙 4점이 고립될 위기에 좀 처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하수길이 두는 바둑이라 나름대로 타개를 했어요. 패가 됐죠 여기서. 패가 나왔습니다. 상변에서 패가 나왔죠. 패가.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 패를 여기서 제가 끊겨도 뭐 이 좌상의 이 백하고 제 흑하고 수상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패를 해소했습니다. 끊고 저는 이제 좌변의 흑 이게 좀 뭡니까?
그 수를 좀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늘리려고 했고, 사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수 바둑이 뭐. 그래서 좀 빨리 끝났어요, 이 바둑은. 예,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또 패가 나옵니다. 예. 그걸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왜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건 이제 백이 완전히 이건 패하려고 거기를 그렇게 했나 보구나. 패하려고. 패가 또 나왔어요. 좌변에서 여기서 흑하고 백이 또 패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제가 이 패를 이겼거든요. 여기서 상대가 돌을 던져버리대요. 뭐 좌상의 백이 아직 안 죽은 걸로 나오지만 이게 다 죽었다고 하면 이것도 아직 안 죽은 걸로 나왔어요. 패패가 있어갖고 만방이죠. 이런 뭐 안 죽은 걸로 나왔어도 지금 반면으로 제가 39집 유리로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뭐 만패불청이죠. 어떤 패가 들어와도 뭔 패가 있을까요? 백이 패를 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파스라 뭐 이걸 패를 쓰나요? 이거 패를 써도 그러면은 이게 살죠. 좌상 백이. 그러면 저는 당연히 여기서 패 해소입니다. 그걸 써도. 그래서 여기 뭐 잡더라도 이건 뭐 형세 분석하면은 제가 43집 유리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뭐 어디서 저를 죽일 자리가 있나요? 죽일 자리도 없고, 이 중앙의 흙, 이것도 이쪽으로 우상으로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뭐 백이 더 집을 키울 때가 아마 이쪽인데, 이쪽이 이제 백이 키울 자리잖아요. 그래도 뭐 제가 뭐 이런 데로도 뭐 나갈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막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집이 별로 많이 안 생깁니다. 어찌됐건 백은 이제 속된 말로 이런 경우에는 아유 바로 더 두고 싶지 않다. 에이 스트레스 받는다. 사실은 이렇게 전세가 완전히 이제 몰락해버리면 바로 진짜 돌 던진 게 낫습니다. 예. 계속 두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바둑이라는 게 굉장히 좀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좌우를 많이 살펴야 됩니다. 예. 군대에서 보초병이 사주 경계 철저히 하라 하듯이 꼭 두고 있는 데만 보지 말고 가끔은 좀 멀리서 보다 보면은 상대의 약점도 보이고 또 큰 대세의 흐름도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형세도 보입니다. 좀 멀리서 멀찌감이서 바둑을 쳐다보면 지금 상대의 약점이 어디가 있구나 이것도 보이고 또 큰 흐름으로 야 어디가 대세점이구나 야 저기가 만약에 뭐 상대가 한 수가 오면은 굉장히 저기가 커지구나 막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바둑은 좀 넓게 봐라 이거죠. 너무 막 오밀조밀 바둑 두다 보면 그러니까 나무만 보다 보면 숲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무 몇 그루 먹었는데 큰
큰 숲에서 그냥 그건 하나의 티끌에 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눈치코치도 빨라야 됩니다. 이게 예,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네.